상대적으로 광대보다 관자놀이가 많이 넓은 경우에는 광대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관자놀이 폭 이상으로 광대가 들어가는 효과가 나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윤곽 성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수술해서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얼굴에 비해서 머리뼈 두상이 이제 큰 경우인데, 단순히 이제 머리가 크다 이걸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미 광대가 커서 이걸 축소하고 턱도 작게 만들고 싶어서 오셨는데 관자놀이가 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광대 축소에서 효과가 제일 큰 경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효과가 큰 경우가 관자놀이가 온폭 패여 있고 볼이 온폭 패여 있고 유난히 광대만 돌출돼 있을 때, 그때 광대만 싹 줄이면은 얼굴 전체가 매끈하게 갸름해지면서 작은 얼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광대보다 관자놀이가 많이 넓은 경우에는 광대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관자놀이 폭 이상으로 광대가 들어가는 효과가 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광대를 많이 줄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얼굴 자체가 역삼각형이죠. 그러니까 개미형, 외계인형 얼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턱이랑 광대는 작은데 상대적으로 두상이 커서 여기가 많이 부각돼 보여서 오히려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윤곽 수술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한편 그렇다고 그러면 수술을 이럴 때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광대 축소하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수술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경우로 이제 위쪽은 머리랑 광대랑 붙어 있잖아요. 아래쪽 턱 같은 경우에는 턱이 목하고 접해 있어요. 목하고 턱의 차이가 크게 날수록, 그럴수록 턱이 많이 이제 튀어나와 있게 되는 거고, 그만큼 턱을 줄였을 때 턱이랑 목이랑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작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얼굴이 작은데 목이 두꺼운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는 턱 수술을 해서 뼈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턱은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목의 이 선 이상으로 턱이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목이 너무 두껍거나 이제 부풀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턱 수술의 정면효과 맛집,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는 수술, 피질절골 수술을 했을 때 그 효과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건데, 이제 턱의 신경선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뼈의 절제량을 많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윤곽수술 효과가 좀 반감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선 자체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도 피질절골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옆선에서의 이 각을 줄이는 거는 못하더라도, 효과를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정면상에서 얼굴이 많이 작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피질절골로서 정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떨 때 적용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이거는 와서 CT를 찍어보고 상담을 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점이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 걸 수도 있어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고 뼈도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지 않은데 살이 많은 경우죠. 이거는 원인 자체가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수술인 안면윤곽, 뼈에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의 살, 연조직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의 볼륨을 줄여주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얼굴 살을 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은 작은 얼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는 식이 조절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해서 살을 빼는 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많이 하는 건 이제 레이저로 녹이고, 아니면 볼세라라든지 하이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초음파 리프팅을 통해서 살을 당겨준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흡입 같은 걸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방을 빼줌으로써 얼굴 윤곽선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수술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면윤곽 수술에 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항상 얼굴뼈를 축소하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다 대고 이제 계획을 잡고 약간의 답정너처럼 생각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내 자신의 얼굴을 내 모든 나머지 조건에 최적화시켜서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반드시 윤곽수술만이 답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일반인들이 혼자서 내가 어떻다, 아니면 성형 잘하는 자기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너는 얼굴이 어때,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하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단편적인 지식의 근거에서 나오는 결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의 전문가인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가까운 성형외과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은 안면중각 성형 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